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유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39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와 국내 농구 배구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을 비롯해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직전 인디애나전도 패배하면서 어느덧 11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32일 정도로 리그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지 않은 워싱턴이고,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29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팀의 에이스이자 메인 볼 핸들러인 조던 풀이 부상으로 인해 직전 인디애나전 결장했기 때문에 이번 시카고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베테랑 가드 말콤 브록던이 얼마 전 복귀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던 풀보다는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조던 풀의 출전 여부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멤피스전 무려 142점을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시카고 역시 디펜시브 레이팅 28위로 이번 경기 상대 워싱턴만큼이나 허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 초반입니다. 그나마 오펜시브 레이팅은 17위로 공격력은 워싱턴보다 나은 모습이고, 리그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이번 워싱턴전 역시 수비보다는 공격에 더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력은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고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소위 달리는 농구를 구사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격력이 나은 원정팀 시카고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밀워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댈러스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33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속 30점 이상 득점을 기록했고,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19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 주전 가드 타일러 히로가 18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마이애미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6위를 기록하면서 특유의 수비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상에서 돌아온 지미 버틀러가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버틀러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밀워키는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2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데미안 릴라드 역시 31득점을 올리면서 원투펀치가 나란히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야니스는 3경기 평균 36.7득점을 기록하면서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릴라드는 3점슛 야투 기복은 다소 아쉽지만 최근 4경기에서 3번의 득점과 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경기 조율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밀워키가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9위, 디펜시브 레이팅 7위로 공수 양면에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요일 샬럿전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마이애미 원정을 떠나는 미러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보스턴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28득점을 기록했고 줄리어스 랜들도 23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보스턴에게 21개의 3점슛을 허용하면서 2점차 석패를 당한 미네소타입니다. 최근 7경기 기준 2승 5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지 못한 미네소타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2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가드 마이크 콘리의 노쇠와 더불어 에드워즈와 랜들, 원투펀치의 야투 기복이 더해지면서 경기력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벤치 구간 득점을 책임져줘야 할 나즈리드마저 부진하면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미네소타입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휴스턴을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뒀고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에드워즈와 랜들, 리드가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전 포틀랜드와의 2연전에서 1승 1패를 거뒀는데 최근 10경기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휴스턴인데 특유의 짠물 수비력을 통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일런 그린과 알페렌 센군,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벤치 구간에서는 타리 이슨과 아멘 탐슨이 득점을 책임져주면서 올 시즌 서부의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한 휴스턴입니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최근의 흐름이라면 휴스턴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뉴욕전도 패배하면서 어느덧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부상을 당한 뒤부터 급격하게 팀이 흔들리고 있는데 듀란트 부상 이후 치러진 7경기에서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피닉스입니다.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28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21위로 공격력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레이커스전을 앞두고 피닉스에게 희소식이 있는데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이번 경기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브래들리 빌 역시 이번 레이커스전에 맞춰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듀란트와 빌이 모두 복귀한다면 홈에서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A 레이커스는 직전 덴버전을 패배하면서 홈에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직전 경기 팀의 에이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와의 맞대결에서 고전하면서 얕은 한조를 보였고 최근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루키 달튼 크넥트도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무려 25점 차 패배를 당한 레이커스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오스틴 리브스가 37득점을 합작했지만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앤서니 데이비스와 달튼 크넥트, 최근 레이커스를 이끌고 있는 신구 원투펀치가 부진하니 경기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레이커스입니다. 올 시즌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이 4위로 공격력은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은 27위로 수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레이커스인 만큼 이번 피닉스전 역시 부상 복귀하는 듀란트를 수비적으로 얼만큼 괴롭혀줄 수 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잠깐 휴식기를 가졌던 국내 남자 농구가 다시 경기를 재개합니다. 홈팀 KCC는 휴식기 전까지 주전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모비스전부터 팀의 핵심 자원인 최준용과 송교창이 복귀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KCC는 평균 리바운드 29.3개로 이 부분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신 포워드인 최준용과 송교창이 복귀한다면 모비스와의 골밑 싸움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던 허웅도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KCC는 휴식기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모비스는 휴식기 전까지 3연승을 질주하면서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용병 게이지 프린과 숀롱을 앞세워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평균 42.9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고, 이 높이를 앞세워 직전 KCC와의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모비스입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고 온 이우석도 호주와의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예열을 마친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에 있었던 KCC와의 맞대결에서 20점 차 완승을 거뒀던 모비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경기에서는 KCC의 국가대표 3인방 최준용과 송교창, 허웅이 모두 결장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모비스가 KCC 상대로 보여줬던 강점이 그때만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홈팀 LG는 휴식기 전까지 무려 7연패를 당하면서 어느덧 8위까지 순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팀의 핵심 용병인 아센 마레이가 부상을 당하면서 골 밑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전성현과 두경민, 국내 원투펀치가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9년 만에 7연패를 기록한 LG입니다. 그래도 유기상과 양준석, 팀의 신성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7연패 중 6경기가 투포제션인의 접전 구도에서의 패배였던 걸 감안하면 마레이의 복귀와 전성현과 두경민의 폼이 올라온다면 휴식기 이후부터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LG입니다. 다만 이번 SK전 역시 마레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 마레이가 결장한다면 자밀원이가 버티고 있는 SK와의 골밑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LG입니다. 원정팀 SK는 휴식기 전까지 4연승을 달리면서 어느덧 순위를 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SK 특유의 속공 농구가 살아나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게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속공을 하려면 좋은 수비를 통해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동시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게 잘 되다 보니 시즌 초반 SK 특유의 빠른 농구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포 자밀원이가 연일 맹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김선영과 안영준, 오재현으로 이어지는 국내 3인방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SK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올랜도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44득점을 기록하면서 원맨쇼를 펼쳤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현재 샬럿은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와 닉 리차드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됐고, 베테랑 포워드 그랜트 윌리엄스마저 시즌 아웃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입니다. 에이스 라멜로 볼과 데뷔 2년차 브랜든 밀러, 백코트 듀오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프론트 코트의 핵심 자원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샬럿이고, 상대팀으로선 라멜로와 밀러, 이 두 명을 막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만 봉쇄하면 경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라멜로와 밀러의 부담을 덜어줄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전 포워드 마일스 브리치스가 부상으로 인해 최근 3경기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마이애미전 역시 브리치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미러키와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샬럿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비록 백투백 일정이지만 이미 10월 27일 샬럿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마이애미고, 샬럿의 전력 누수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마이애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 이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34득점, 13어시스트, 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했던 선수들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따낸 인디애나입니다. 최근 2연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6경기에서 1승 5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인디애나고, 무엇보다 강팀한테는 강하고 약팀한테는 약한 강강약약의 종잡을 수 없는 경기력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기복의 대명사가 된 인디애나입니다. 올 시즌 현재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18위로 지난 시즌 줄곧 1위를 기록했었던 오펜시브 레이팅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21위로 수비력도 리그 하위권을 기록 중인 인디애나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는 6승 2패, 최근 홈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다수 있는 포틀랜드를 상대로는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멤피스전 25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 4경기 1승 3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30위로 리그에서 공격력이 가장 떨어지는 포틀랜드인데, 현재 주전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과 백업 센터 로버트 윌리엄스, 주전 포워드 제라미 그랜트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팀의 득점을 책임져줘야 할 주전 가드 앤퍼니 사이먼스가 극심한 얕은 한조에 시달리고 있고, 핵심 백업 가드인 스콧 핸더슨도 부상을 당하면서 이래저래 상황이 좋지 않은 포틀랜드입니다. 현재 포틀랜드의 부상 이슈 등을 감안하면 이번 인디애나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인디애나의 경기력 기복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를 거두면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인데,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1위일 정도로 특유의 짠물 수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부상 결장 중이지만 주전에서는 동생 프란츠 바그너, 벤치에서는 형 모리츠 바그너, 이 바그너 형제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홈에서 8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올랜도기 때문에 이번 시카고전 역시 특유의 수비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워싱턴 원정에 이어 목요일 올랜도 원정 경기를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 시카고지만 백투백 일정인데다가 올랜도가 보여주고 있는 홈 경기력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애틀랜타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6경기 5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팀적인 경기력은 더 나아진 댈러스입니다. 카이리 어빙이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PJ 워싱턴과 데니얼 게포드, 데릭 라이블리 2세로 구성된 프론트 코트진도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5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홈에서 6승 3패,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뉴욕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치치는 이번 경기도 결정이 유력해 보이고, 현재 클레이 탐슨과 데릭 라이블리 2세 등 몇몇 핵심 자원들이 이번 뉴욕전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덴버 원정에서 27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10경기 7승 3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전 경기 무려 19개의 3점 슛을 52.8%의 야투율로 성공시킨 뉴욕이고, 오지 아누노비가 40득점, 칼 앤서니 타운스가 30득점, 제일런 브런슨이 23득점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요키치가 버티고 있는 덴버를 압도했었던 뉴욕입니다. 특히 칼 앤서니 타운스는 리그 최고의 센터 요키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아누노비 역시 40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10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위로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특유의 공격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포틀랜드전 25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에이스 자모란트가 22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제런 잭슨 주니어도 21득점을 올렸고 특히 벤치에서 출전한 산티 알다마와 제이 허프, 루크 캐너드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출전 선수 대부분이 고른 활약을 펼쳤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10경기 구간 7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멤피스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6위, 디펜시브 레이팅 3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팀인데다가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올 시즌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 메이킹에도 눈을 떴기 때문에 이번 디트로이트전도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토론토전 2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제이든 아이비가 25득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4명의 선수들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부상으로 인해 2경기를 결정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디트로이트인데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으로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수비 전술에 일가견이 있는 JB 비커스테프 감독의 부임 이후 수비력이 좋아진 디트로이트인데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12위로 확실히 지난 시즌 자동문 수비는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 커닝햄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휴스턴과 경기를 갖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세크라멘토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백투백 일정이지만 이미 올 시즌 세크라멘토와의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었던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오클라호마전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연패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6위일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주전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야투 기복을 보이고 있고 벤치 에이스인 말릭 몽크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면서 벤치 구간 경쟁력도 떨어진 세크라멘토입니다. 시카고로부터 더마 드로잔이 합류하면서 평균 22.1득점을 기록 중인데 볼륨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공을 많이 소유하는 드로잔이 합류하면서 세크라멘토 특유의 빠른 템포의 농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직전 오클라호마전 말릭 몽크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미네소타전 역시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네소타는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세크라멘토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백투백 일정을 치르게 되는데 홈팀 샌안토니오는 수요일 유타 원정을 갔다가 목요일 홈으로 돌아오는 일정이고 원정팀 레이커스는 수요일 피닉스 원정에 이어 목요일 샌안토니오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최근 샌안토니오는 홈에서 오클라호마와 골든스테이트 강팀들을 연달아 잡아내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고 빅터 웬바냐마도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자원인 데빈 바셀도 레이커스전 복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라면 샌안토니오도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A 레이커스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닉스 원정에 이어 샌안토니오 원정 경기를 치르는 원정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샌안토니오 역시 백투백 일정이고 올 시즌 이미 샌안토니오 원정에서 5점차 신승을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와 르브론 제임스가 출전만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레이커스와 경기를 갖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브루클린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비록 백투백이지만 케빈 듀란트와 브래들리 빌이 모두 복귀한다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골든 스테이트 원정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데니스 슈로더가 높은 야투 효율과 더불어 31득점을 기록했고 캠 토마스 역시 23득점을 올리면서 난적 골든 스테이트를 잡아낸 브루클린입니다. 자이어 윌리엄스와 제일런 윌슨이 37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셰이크 밀튼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역시나 올 시즌 브루클린은 캠 토마스와 데니스 슈로더 두 가드가 활약하는 날에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두 가드가 부진하는 날에는 경기력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피닉스전 역시 캠 토마스와 데니스 슈로더가 활약해준다면 피닉스 역시 브루클린을 상대로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주전 센터 닉 클렉스턴을 비롯해 주전 포워드 도리안 핀리 스미스와 캠 존슨이 모두 부상 이슈가 있는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만약 이 선수들이 결장한다면 피닉스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피닉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9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